큰 강둑을 따라 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린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세 사람의 몸뚱이가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주민들은 재빠르게 그 세 사람을 건져냈지요. 한 사람은 죽었기에 그들은 곧 시체를 화장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살아있기는 했지만 심하게 병들어 있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이였는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곧바로 그를 돌봐줄 가족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매일 강에는 수많은 사람이 떠내려왔습니다. 선량한 도시의 주민들은 그들을 강에서 구조해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살아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고 시체들은 화장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은 1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매일 떠내려오는 사람들의 목도 할당이 되어서 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수를 예측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강가에서 끄집어내고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외가 있어서 몇몇 사람은 포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절함에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떠내려오는 1년 동안 누구 하나 그 강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매일 이토록 많은 시체가 떠내려오고 있는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베푸는 자선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곧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회에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자선을 넘어서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 특히 사회 정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켜내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인성과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저와 또 여러분은 모두 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뉴스에 보도되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봉사활동에 나선 우리 학생들의 체험담을 들으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이 사회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약속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롤스의 정의론은 이렇게 사회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를 정하는 약속에 대해 탐색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리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공부합니다. 이런 저에게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어쩌면 개인의 도덕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종종 떠오르게 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질문에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 응답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정의론을 저의 반려책으로 삼고 자리 잡게 한 이유입니다. 서양 사상에서 정의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의에 관한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논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정의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저 힘센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불의가 정의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또 글라우코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일종의 자기 보존을 위해 그렇게 할 뿐이라고 제안합니다. 가이게스의 반지라고 불리우는 몸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의롭게 행동할 동기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글라우콘의 말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에 관해 생각해보라.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라고 꼬집어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두 사람의 말에는 정의는 보상을 주지 못한다. 아니, 적어도 언제나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보상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그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고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궁극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정의는 지혜이자 덕이기 때문에 불의보다 강력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중세시대로 오면서 신앙과 결합된 정의 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높이 계신 그분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정의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학문적 측면에서는 논리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많이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희생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라 라는 말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인의 도덕적 신념이지요.
그런데도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제대로 된 철학적 논변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분쟁들,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은 인간성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롤스의 정의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사회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유할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스 이후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는 롤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롤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그 이론을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개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롤스의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그와 다른 해석을 통해 정의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사회 정의에 관해 논의할 때 정의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손해와 이익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힌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사재판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응보적 정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산술적 균등을 통해서 잘못된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정의를 뜻합니다. 이러한 교정적 정의는 국가의 법을 공평하게 집행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입니다. 재산과 신분적 분쟁을 조정하는 민사재판을 통해 실현하는 배상적 정의, 범법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을 통해 실현하는 형벌적 또는 응보적 정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편 분배적 정의란 사람들 간의 사회의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할 때 실현되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사회의 이익이란 부, 권력, 기회 등이 있고 부담이란 세금과 관련된 납세의 의무, 군복무와 관련된 국방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즉,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몇 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또 공개 경쟁 입찰, 이러한 등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편 결과적 정의는 분배가 이루어진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결과적 정의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해도 사회적 약자가 손해를 보는 결과는 불의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의로운 결과가 달성될 때에만 그 과정도 정의롭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처럼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의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주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롤스는 정의에 관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정을 실현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의와 공정은 경쟁과 분배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일까요? 오히려 정의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또 공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의 또는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그것을 특정한 사람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논의하며 정의를 찾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